사이다 무비튼. 나와 남편은 결혼 3년 차에 아이는 아직이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부지런히 다녔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하고 스케줄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외여행을 떠날 생각으로 저금을 하기 시작했다. 적금은 시작한 지 올해로 2년째가 됐고 목표했던 1,000만 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 응? 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거기에 있어야 할 돈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고 게다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지라 나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숨을 고르면서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돈을 안 건드렸다면 이 돈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남편뿐이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다가 다시 멘붕이 왔다. 말도 안 돼. 다른 통장에 있던 3,000만 원. 그 돈은 장래 아이가 생길 때를 생각해서 모아뒀던 돈이었고 또 다른 통장에는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6,0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몽땅 다 사라지고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통장에는 내가 독신 때부터 모았던 돈도 많이 들어있었는데 당장이라도 남편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무턱대고 따져봐야 남편이 모른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아니면 아예 증거를 모두 없앨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했었는지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먼저 떠올린 것은 게임이나 도박. 하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쪽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그렇다면 남은 건 여자 문제. 일단 남편 핸드폰부터 뒤져봐야 했다. 하지만 남편 핸드폰은 지문 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할 수 없이 약간의 자금이 들지만 흥신소를 찾아가 의뢰를 하기로 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얼마 후 흥신소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알려왔다. 남편은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았고 천연덕스럽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자였다.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내가 피땀 흘려 모아온 돈을 물쓰듯이 펑펑 썼단 생각을 하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이미 증거를 확보한 이상 남편에게 당당하게 따졌다. 남편은 변명조차도 하기 귀찮다는 듯이 아주 쉽게 자신의 불륜을 인정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그와 동시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륜이 발각된 이상 본인에게 이로울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편안한 모습일까? 마치 결정적인 카드라도 손에 쥐고 있는 양 시종일관 여유있게 웃으면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오케이 콜! 솔직히 당신보다 걔가 얼굴도 더 예쁘고 궁합도 더 잘 맞아. 그리고 나한텐 그것도 있고 당신한텐 미련 없어 라고 했다. 불륜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나에 대한 이 모욕적인 발언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남자와 살고 있었다니 너무 억울해서 울고 싶었지만 내가 울면 남편이 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또 남편이 말한 그것도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의 저 여유만만한 표정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게 답답하고 찜찜했다. 남편의 태도가 어쩐지 계속 걸렸고 뭔지 모르게 의문이 들었지만 위자료 지불과 이혼에 순순히 동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나는 당장이라도 집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회사를 쉴 수는 없었고 내 짐을 챙기는 일만 해도 며칠은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한 집에서 얼굴을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건 고문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내가 짐을 싸는 걸 보면서도 남편은 깐죽깐죽 웃기만 했는데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란 역겹기 그지없었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이사갈 집을 찾아봤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이 좀처럼 찾아지질 않았다. 나를 배신하고 불륜을 한 사람은 남편인데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어디서 이혼한단 말을 들은 건지 언니가 나한테 연락을 해왔고 갈 곳 없는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넌 왜 이런 일이 있는데 연락을 안 해? 당분간은 우리 집에 와서 지내. 그래도 형부가 있는데 불편할까봐. 넌 우리가 무슨 남이냐?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네 형부도 얼른 너 데려오래. 불륜에 이혼해. 그런데도 남편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게 괴로웠는데 언니 덕분에 겨우 그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짧은 시간 내에 혼자 살기 적당한 집을 찾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언니한테 신세지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의 불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움직였다. 그러다 몇 번 정도 남편과 대화를 지속한 결과 어째서 남편이 그토록 여유만만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 다 집어치우고 당장 재산 분여하고 내 몫이나 내놔. 뭐래? 당신한테 나눠줄 재산 같은 건 없어. 어디서 시침이야. 있는 거 다 알아. 나도 다 안다고.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유산 그거 있잖아 그거. 걔가 여행 가고 싶다고 조르고 난리야. 빨리 내 몫 챙겨서 입금해. 헐, 그게 그거였어? 남편이 이혼에 찬성한 이유도 위자료가 별거냐는 식의 그 반응도 모두 사실은 우리 부모님 유산의 절반이 자기 차지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다. 하지만 어리석은 남편은 몰라도 한참 몰랐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사회인 초창기에 보험회사에 잠시 근무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배웠던 기초지식이라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남편한테 제대로 된 상식을 알려줬다. 그러자 남편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뻥치지 마! 누가 그런 말 믿을 것 같아? 라면서 내 말을 믿지 않길래 그럼 다른 사람이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변호사한테 문의를 한 것 같았다. 그 결과 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완전 멘붕이 온 모양이었다. 그동안 이혼만 하면 큰돈이 굴러들어온다고 굳세게 믿고 불륜도 척척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 책정에도 불리했지만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그 후 남편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면 불륜으로 탕진한 재산인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 외에 내가 받게 될 유산, 보험금 등은 10원 한 장 손에 쥘 수 없다는 법적 사실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은 딴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었대. 돈이 없으니까 위자료를 깎아달라고 하면서 사정했고 내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이번에는 재결합하자며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 나보다 더 좋은 여자는 없다느니 충분히 반성했고 새 사람이 됐다고 떠드는데 그 많은 말들은 하나같이 무의미했다. 나는 남편이 하는 뻔한 거짓말들을 가볍게 흘려들었고 남편의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받게 될 부모님의 보험금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었는지 막대한 유산이 자기들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했던 상식 교육을 불륜녀에게 재교육했는데 뭐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 돈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닥치고 당신이 책임지고 위자료 물어내. 우릴 속인 벌이야. 라면서 광분해서 떠들었는데 그래봐야 자기 목만 아프다는 걸 곧 깨닫게 됐대. 불륜녀는 자기 신용카드 한도에까지 쇼핑을 미친 듯이 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서 또 똑같이 사치를 일삼으면서 남편과도 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았대.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위자료가 줄어들지도 않고 카드값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혼 후 남편은 집하고 땅을 처분했는데 그걸로도 나한테 줄 위자료를 다 채우지 못해서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자동으로 입금되고 있다. 불륜녀는 월급으로는 자기 카드값과 위자료를 갚지 못해서 밤에는 술집에 나가서 술 따르는 일을 하고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액 지불할 때까지 절대 놓아주지 않을 생각이다. 두 사람의 사내 불륜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불륜녀는 자진 퇴사를 했지만 남편은 먹고 살기 위해 철판 깔고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 물론 회사에서 따가운 논총을 받는 건 필수. 외톨이 신세로 전락.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현재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데 소문에 의하면 스트레스가 많은지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꼴 참 좋네. 불륜을 저지른 남편한테 여자로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으며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엔 내가 이겼고 속이 후련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